네,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랭크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랭크 공감 100% 시간에는요. 취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취업과 관련된 궁금증들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 정주희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 동안 정말 네. 잘 지내다가 다시 뵈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CDC 취업 컨설팅의 잔매거진의 박지성과도 같은 분입니다. 멀티플레이어 류정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감히 박지성 선생님께 이렇게 비교를 해주다니. 갑자기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네, 너무 즐거워서요. 많은 취업준비생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포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드리는 유정석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학 진학 후회한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네, 이 주제가 조금 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번 설문조사 어떻게 시행하셨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뭐 사실 주변에 보면은 대학 진학을 했는데 돈만 많이 들고 뭐 별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직장인들 그리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대학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총 964명이 이번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대학 졸업장을 받은 가치를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무려 54.5%가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문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의 반 이상이 졸업장의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류정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졸업장이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학 졸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공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신분으로서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인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모전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동아리라든지 뭘 창업을 경험해봤다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네.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게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실패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인성을 늘려가는 거고요. 또 창업 동아리 또는 뭐 취미 동아리 이런 걸 통해서 타 전공자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융복합적인 마인드를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어떤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가면서 또 먼저 살아오신 그런 분들의 얘기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설문에 좀 후회를 하실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대학 졸업장인데 네.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고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대학을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이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약 한 34% 정도가 내가 만일 대학 진학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대학에 안 가고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네. 또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응답자가 28% 정도, 또 이외의 답변으로는 유학을 가야겠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창업에 도전하겠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대학 진학보다는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응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뭐 취직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 맞는 얘기일까요? 전문 기술 습득한다고 다 될까요? 뭐 여기 보면은 유학을 가겠다가 16.9%인데 네. 유학도 결국엔 진학이고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4년제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취업이 더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사실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니즈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뭐 전문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학원을 나와서 본인 기술 배워서 빨리 취업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빨리 취업이 되면은 먼저 월급은 빨리 받겠지만 어차피 취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장기적인 플랜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로 입사를 하지만 단순한 거기에서 어떤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커 나가면서 타 부서 사람들과 융합을 통해서 뭔가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네. 전문 학원 같은 데서는 자기 전문 분야만 가르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두루두루 넓게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주희 과장님은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조금 더 반대되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간다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물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평생 내 일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또 결과에는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유학을 예.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예. 그 아무래도 국내에서 어렵게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런 답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안정적인 공직의 길로 나가겠다. 또는 큰 돈을 들여서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느니 차라리 해외로 나가서 언어도 더 배우고 견문을 넓히겠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고교실로 돌아간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실제로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예. 또 배우고 싶은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원예라든가 아니면 미용이나 또 뭐 이런 쪽을 한번 배워보면 요리 쪽도 관심이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그렇죠. 네. 거에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점이 조금은 후회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유 대표님은 고교실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것 같아요? 뭐 하실까요? 고등학교 때 하다가 때려쳤던 그 음악. 아, 네, 음악. 그거 계속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가요제 출신이시죠? 네. 아. 근데 그 단순하게 그냥 음악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전공을 택할 때 사실 저희 때에는 1990년도에는 전공이 그렇게 다양한 전공이 없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할 때 어떤 엔터테인먼트 경영 이런 전공을 좀 택해서 제가 어떤 저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지만 나중에 이걸 갖고 어떤 사업성을 펼치거나 아니면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했을 때 좀 전문 경영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양과 인성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또 가고 대학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하셨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대학을 굳이 가야 되겠나라고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분들이 한 48.4%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 아무래도 캠퍼스에서 그런 좀 낭만과 경험을 네.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친구라든가 선후배 간의 인맥을 대학 시절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데 학문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다시 가고 싶다라는 응답자는 14.1%로 네, 매우 적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취업 때문에 대학을 가는 분들이 이제 절반입니다. 네. 그 학교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등급이 있는 건데 그 취업을 할 때 학교에 따라서 많이 점수가 다릅니까 실제로? 아무래도 그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사실은 보면은 이제 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점수를, 그러니까 평점 이걸 갖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이제 트렌드가 학벌을 자꾸 없애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솔직히 100%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서열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남들 놀 때 더 노력해서 어쨌든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은 그만큼에 대해서 사회에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만약 고등학교 때 좀 노력을 안 했지만 대학이라든지 전문대를 들어와서 자기 전공에서만큼은 또는 다른 다양한 활동에서만큼은 인정을 받고 뭐 학점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럼 또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학벌 철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하실 때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다른 걸 되게 잘해서 합격시킨 그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례일 것 같고요. 비현실적이죠. 오히려 그렇게 예. 됐을 땐 낙하산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대졸자는 대졸자끼리의 서로의 경쟁이 당연한 거고요. 고졸자는 고졸자끼리의 서로의 경쟁, 전무대졸은 전무대졸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졸업을 네.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을 텐데 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던가요? 네,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졸 공채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 발표가 나면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취업 준비생 한 42.8% 정도는 만일 이번에 졸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업에 입사를 하지 못하면 취업 재수를 해서라도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또 취업을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가량의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취업도 재수를 할 마음을 이미 이제 먹고 있다는 예. 생각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주혜 과장님은 지금 잡코리아 다니시잖아요. 네.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얼마만큼 준비 기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사실 저희 회사가 신입 공채를 많이 뽑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력직으로 이직을 통해서 잡코리아에 들어간 네. 케이스고요. 저처럼 만일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가 신입을 많이 안 뽑는다 그러면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비슷한 분야라든가 업종으로 가셔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충분히 쌓으신 후에 이직을 통해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학 진학과 또 취업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대 나와서 생산직으로 바로 취직한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빨리 취직하니까? 그렇죠. 일단 빨리 취직하니까 본인이 맨날 뭐 자기소개서 쓰는데 힘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허탈하고 빠지고 하는데 거의 뭐 전문대 졸업한 고등학교 동기는 얘는 먼저 취업을 했어요. 한 2, 3년, 빠르게는 뭐 4년 정도 빨리 취업을 하게 되겠죠. 네. 하지만 그 친구가 먼저 취업을 했다고 그것만 그냥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렇게 먼저 취업한 친구들은 거의 다가 이공계입니다.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간 친구들인 거고요. 만약 본인이 이공계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융복합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고 그 친구보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입사를 했을 때 거기에 차등적으로 본인의 급여를 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어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러워할 시간에 좀 더 취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워낙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꿈,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려는 성향들이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직장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대만 지나도 너무 불안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그 공무원이 고용 안정성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점이 알려지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나도 시험을 한번 봐볼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공무원 시험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한 분들은 1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렇게 공무원 네. 시험에 많이 도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정성 외에도 또 있나요? 저희가 실제로 그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만나서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네.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왜 하셨나 드려봤더니 네.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는 스펙을 너무 많이 본다. 또 지방대 출신자 중에 대기업 들어갔다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공무원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 또는 불합격이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평하게 내가 그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무원을 노리는 그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외에도 뭐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안정성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 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공무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4년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진학 후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서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네. 4년제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네. 취업은 어떻게든지 됩니다. 근데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너무 대기업만 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초봉, 연봉, 뭐 4천을 받는다, 누군 6천을 받는다. 어차피 과장 달고 났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연봉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작은 기업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아까 정주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년 지나고 나면 대기업으로 그 관련된 업종의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정주희 과장님도 또 뭐 이번 설문조사 진행하시면서 많은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했다 또는 높은 연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더 길게 보시면 너무 조급하지 않게 자신에 맞는 일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의 정주희 과장님 그리고 유정수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